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교재 6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화학 결합에서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기분해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가 화학 결합의 세 가지,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학의 기초 파트에서 이미 화학 결합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번 다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초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었냐면 원소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소의 종류가 우리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원소가 있지? 금속 원소가 있고요. 비금속 원소가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얘네들이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즉 우리가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하는 겁니다. 언제가 안정해지냐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때 가장 안정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 비금속 원소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하는데요. 화학 결합에서 만약에 금속끼리 만난다. 우리 이거를 금속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난다. 우린 이거를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비금속끼리 만난다 라고 하면 우리 이거는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온 결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은 뭐니? 금속은 전자를 잘 잃어요. 양이온이 잘 됩니다. 비금속은 전자를 좋아해요. 잘 얻어요. 그래서 음이온이 잘 됩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고요.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면 금속이 비금속한테 전자를 주고 얘는 양이온, 얘는 음이온이 되니까 한 녀석은 플러스 전하, 한 녀석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해서 쭉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나트륨과 이 염소가 화학결합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나트륨을 보면 얘는 3주기 1쪽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1개, 2개, 3개, 그리고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하나, 1쪽이니까 얘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전자, 이 하나의 전자를 잃으면, 그죠?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되면서 가장 바깥 껍질에 8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면서 안정해집니다. 염소의 경우는 3주기, 전자 껍질이 하나, 둘, 3개, 그리고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7개, 17쪽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전자를 하나만 얻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 얻어서 1가 음이온이 되고,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서 결합한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내려와서 이온 결합 형성과 에너지 관계를 살펴보는데, 일단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축의 이름을 살펴봅니다. Y축은 에너지고요. X축은 이온 사이의 거리예요. 즉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일단 둘이 무한히 멀리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둘이 무한히 멀리 있다. 이 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을까요? 작용하지 않겠죠. 너무 머니까. 그때 에너지를 여기서 0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의 반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즉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인력은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 요인이고 인력이 커질수록 에너지는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쭉 인력에 의해서 가까워집니다. 자, 근데 얘네가 무한히 가까워질까? 겹칠 때까지 가까워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이온도 다 전자를 갖고 있고 양성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전자 간의 반발력 그리고 양성자 간의 반발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발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인력에 의해서 쭉 가까워지다가 어느 정도 너무 가까워지고 나면 이제 반발력에 의해서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그러면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에서 형성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 주황색 그래프가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예요. 그래서 이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모두 고려한 합친 전체 에너지 변화가 바로 이 푸른색이 됩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얘네들이 무한히 멀리 있을 때는 에너지가 0이에요.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어요. 점점 가까울수록 인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점점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낮아지는 요인이에요. 왜냐면 얘네가 인력에 의해서 붙었어. 그렇지? 근데 얘네들 내가 떼고 싶어. 떼려면 어떻게 되니? 에너지를 가해줘야 됩니다. 에너지를 가해줘야, 힘을 줘야 뗄 수 있는 거죠. 에너지를 가해준다는 건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얘기지. 반대로 얘네가 가까워지면서 인력에 의해서 점점 인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낮아지는 요건이고, 얘네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에너지를 방출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A 지점만 해도 아직은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하죠, 반발력보다.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더 가까워질 겁니다. 쭉 가까워지다가 B 지점이 되니까 이제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뤄요. B 지점보다 만약에 더 가까워지려고 한다, C 지점까지 올라가 볼까요? 이때는 반발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될까? 반발력에 의해서 다시 내려가겠죠. 즉 이온 결합은 어디에서 형성이 된다? 이 B 지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프에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지점을 찾으면 돼요. 왜? 화학 결합은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B 지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이온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때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죠.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그래서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는 이때 에너지를 갖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가 이온 결합을 형성하면서 결국은 쌤이 지금 표시한 만큼의 에너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온 결합을 형성했다면 내가 이 이온 결합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만큼을 가해줘야 얘네들을 멀리 보낼 수 있어요. 끊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에너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에 비례하냐면 이온 결합력에 비례합니다. 이온 결합력. 이온 결합력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이온 결합이 세다는 얘기예요. 끊기 어렵다는 얘기고, 이온 결합이 끊기 어렵다는 얘기는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온 결합을 형성했을 때의 핵간거리 X축이죠. X축이니까 어떻게 될까? 이만큼의 길이가 바로 이온 결합 길이가 됩니다. 얘는 이온 결합 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이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즉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아진다 라는 것도 하나 참고로 기억을 해 주세요. 자, 내려와서 보니까 A 지점은 아직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하니까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자, C 지점은 반발력이 더 크니까 오히려 불안정합니다. 더 멀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어디에서? 이 B 지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한다 라는 거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보면은 이게 마치 이렇게 우물처럼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이온 결합 에너지 이만큼을 우물의 깊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물의 깊이가 깊다는 건 이온 결합력이 크다는 얘기고 녹는 점이
높다라는 얘기도 된다. 그죠? 이온의 크기가 크면 이온 결합 길이가 커지면서요, 우물의 깊이는 낮아지고 이온 결합력은 작아지는 요건이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한 페이지 넘어오면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이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불안정하지. 내가 전화를 띄고 있으면 주변에 다른 전화를 띄고 있는데 물론 나한테 들러붙겠죠. 그러면 나는 무조건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항상 중성, 이온 결합 물질뿐만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은 다 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이 결합해서 화학식을 쓰라라고 하면 항상 중성이 되게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는데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입니다죠? 그럼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만나야 돼? 1대 1로 만나서 NaCl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Mg 마그네슘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있는데, 마그네슘 이온은 2가 양이온, 염화 이온은 1가 음이온이니까 얘네가 몇 대 몇으로 만나야 되냐면 1대 2로 만나야지만 전체 전하가 중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학식은 MgCl2. 이 여기 있는 그림은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 있고 염화 1가 음이온이 있다. 얘네들이 만나서 화학식을 써야 된다면 어떻게 써야 되니? 라고 하니까 MgCl이고요. 이때 이 전하가 서로 반대쪽, 여기는 1이 생략된 거지, 서로 반대쪽으로 가면 된다. 그럼 여기 뭐가 해야 돼? MgCl2.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그네슘 2가 양이온, 황산 2가 음이온, 황산이온이죠. 얘는 MgSO4 1대1로 만납니다. 자, 얘는 3가 2가. 자, 3가 2가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Al. 자, 다원자 이온이니까 이렇게 괄호를 쳐주고요. 자, 3가는 반대쪽 이렇게 가고요. 2가는 반대쪽 이렇게. 그러면 Al2SO4 3와 같은 화학식을 갖게 될 거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됐으면 이제 내려갈게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은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은 우리가 시험에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수업 듣다가 지금 필기해야 될 때는 잠시 멈춰 놓고 필기를 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틀어주세요. 알겠죠? 자, 내려와서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은 일단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은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이온 결합력 자체가 매우 강한 힘이기 때문에요. 정전기적 인력은 매우 강한 힘이에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옆에다 하나 적을게요. 대부분 상온에서 어떤 상태일까요? 고체 상태입니다.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다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정전기적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전기적 인력을 나타내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 F는 자, 상수 곱하기 자, 이온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온 결합력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이온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가 양이온과 1가 음이온이 만났을 때보다 2가 양이온과 1가 음이온이 만났을 때, 또는 2가 양이온과 2가 음이온이 만났을 때가 전하량의 곱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보다 2 곱하기 2가 더 큰 거잖아. 그래서 이온의 전하가 클수록 정전기적 인력은 더 커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온 간 거리가 짧을수록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지고요.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이온 간 거리는 어떨수록 짧을수록 이온의 전하량은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표를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 NaF, NaCl, NaBr 얘네들은 다 전하가 어떻게 돼?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입니다. 그죠?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얘네 셋은 전하량의 곱은 다 1 곱하기 1로 같아요. 그러면 얘네 셋의 녹는점을 비교할 때 이 녹는점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이온의 전하량은 같으니까 결국 이온 간 거리가 얘네들의 녹는점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NaF에서 NaCl, NaBr로 갈수록 이온 간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멀어질까, 얘들아? 이쪽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예시로 NaF가 있고요, NaCl이 있고요, NaBr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이죠. 이렇게 지금 보면 나트륨 이온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나트륨 이온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나트륨 이온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자, NaF는 플로린 이온이 붙어 있습니다. 플로린 이온, 그렇죠? NaCl은 염화 이온이 붙어 있고요, NaBl은 브로민 이온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보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은 커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여기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은 다 17쪽 원소고요. 17쪽에서 플로린 밑에 염소가 있고 염소 밑에 브로민이 있어요. 따라서 이온의 크기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으로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이온 간 거리가, 핵 간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될까? 핵 간 거리가 점점 이렇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온 간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이 음이온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 이온 간 거리는 짧을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지고 녹는점이 높아지는데, 일로 갈수록 이온 간 거리가 커지니까 오히려 이온 결합력이 작아지고 녹는점은 작아지는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명으로 갖다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이온 간 거리, 그죠? 그래서 이온 간 거리가 짧을수록 녹는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셋을 통해서.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누굴 비교할 거냐면, 자, 칼슘,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죠. 여기서 NaF하고 CaO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 이온 간 거리는 오히려 NaF가 더 작죠. 235, 얘는 240. 근데 녹는점은 CaO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영향력이다? 이온의 전하량, 얘는 1 곱하기 1, 얘는 2 곱하기 2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온의 전하량이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점이 어떻다?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NaF하고 CaO를 비교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정리해 주세요. 자, 해서 이제 밑에를 좀 내려오면 이 전기전도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근데 녹거나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거는 별표 2개. 이게 항상 누구랑 비교해서 물어보냐면요, 공유결합 물질하고 비교해서 물어봐요.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없고 액체, 수용액일 때 전기전도성이 있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에서 다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속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일 때 다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기 중에 하나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이 전기 전도성이니까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고체일 때는 없지만 액체나 수용력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내려왔더니 또 다른 성질, 물에 대부분 잘 녹습니다. 그리고 단단하지만 외부 충격에 쉽게 부스러진다. 물에 잘 녹는 이유는 물은 극성 용매고 극성 물질을 잘 녹여요. 근데 이 이온 결합 물질은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정확히 전하를 띠는 완벽한 극성 물질이죠. 그래서 대부분 물에 잘 녹습니다. 일부 앙금이라고 부르는 아이들만 물에 잘 안 녹아요. 뭐 염화, 은 이런 아이들이죠. 자, 단단하지만 외부 충격이 쉽게 부스러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이온 결합력은 정전기적 인력은 매우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매우 좀 단단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이온 결합력이 작용하려면 항상 양이온과 음이온이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힘을 가해서 얘가 한 칸 밀린다고 해서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마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력이 아니고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얘네가 단단하지만 한 칸 밀리게 되면 쫙 잘 쪼개져요. 그래서 단단하지만 쉽게 부스러진다라는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자, 이제 한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주세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 3번을 보는데 다음 화합물의 녹는 점 끓는 점을 크기 비교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물어보고요. 얘네들은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전하량은 같잖아요. 근데 NaF가 녹는 점이 높은 이유는 뭐야? 이온 간 거리가 더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온 간 거리가 답이 될 거고, NaF하고 CaO를 물어보는데요. 얘는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얘는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이죠. 이 밑에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NaF의 이온 간 거리는 0.231, CaO는 0.240. 그러니까 오히려 NaF가 이온 간 거리가 더 작지만, 그죠? 녹는 점은 CaO가 더 높은 거는 바로 뭐 때문이다? 바로 이 이온의 전하량 때문이다. 그래서 이온의 전하량이 이온 간 거리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예제 4번을 풀어보는데요. 자, NaF가 CaO보다 녹는 점이 낮은 것은 이온 간 거리 때문이 아니고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뭐 때문이다? 이온의 전하량 때문이다. 이온의 전하량 때문이다. X가 될 거고요. 가는 747도보다 높을 거래요. 지금 이 세 명은 다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상태고 이온 간 거리가 NaCl 같은 경우는 NaBl보다는 짧으니까 녹는 점이 높을 거고 NaF보다는 기니까 993도보다는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는 993과 747 중간에 위치하겠구나. 그래서 747보다 높다라는 거 맞고요. 자, 나는 0.240 나노미터보다 길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보면은 얘네들 다 셋 다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인데 녹는 점이 CaO보다 SrO가 더 작으니까 이온 간 거리는 더 길 거다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3번, 4번은 녹는 점 비교하면 녹는 점 높은 것이 이온 결합력이 더 큰 거니까 둘 다 맞다라고 하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자, 68페이지 개념 길라잡이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온 결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이온 결합에 대한 개념하고 그 내용들을 개념 길라잡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1번.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을 뭐라고 한다?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미리 개념 길라잡이를 좀 풀어주세요. 잠깐 멈춰놓고 풀어놓은 다음에 같이 쌤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금속 원소는 전자를 어떻게 하고 잃고 어떤 이온?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요.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겠죠. 자, 다음의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룰 때 이것을 표현하시오 라고 하니까, 자, 나트륨은 1쪽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하나예요. 그럼 전자를 몇 개 잃어야 돼? 하나 잃어서 1가 양이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먼저 일단 몇 쪽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얘는 1쪽이고요. 그죠?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염화이온은 몇 쪽? 17쪽이고요. 얘는 2쪽이고요. 산소는 몇 쪽이니? 16쪽이고요. 알루미늄은 13쪽이고요. 황은 16쪽입니다. 이 조개의 끝자리 번호가 원자과 전자고 얘를 잃거나 얻어서 8개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7쪽인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하나만 얻으면 되죠. 그래서 1가 음이온. 마그네슘은 2개 잃어서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 3가 양이온, 2가 음이온.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잠깐 이제 필기할 때는 잠깐 멈추고 필기를 해주세요. 자, 이제 4번으로 오겠습니다. 4번으로 와서 그림은 원자 A씨가 각각 B와 결합하는 거래요. A가 누군지 또는 B가 누군지 C가 누군지 한번 볼게요. A는 양성자 하나래. 원자번호 1번이라는 얘기지. A는 누굴까요? 수소입니다. B는 8번. 그리고 전자가 8개 있잖아. 얘는 누구야? 산소입니다. C는 3주기 1쪽. 원자번호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양성자 11개. 원자번호 11번. 누구야? 나트륨이 되겠죠. 그죠? 그럼 화합물 간은 수소하고 산소가 만난 겁니다. 따라서 얘는 H2O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일단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간은 일단 수소가 그치? 전자 하나 있어요. 가장 바깥 껍질에. 산소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있습니다. 왜? 16쪽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공유결합해서 전자쌍을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하면 산소 주변에는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밖에 안 돼요. 옥텟은 완전 못하지. 그래서 수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수소가 하나 더 필요해서 이렇게 전자를 두 쌍 공유해야지만 산소 주변에도 전자가 몇 개야? 8개. 옥텟을 만족하고 수소는 주변에 2개. 헬륨의 전자 배치로 안정해지지. 그럼 화합물 간은 누가 돼야 되냐면 H2O고요. 얘는 무슨 물질?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왜? 비금속끼리만 만났으니까. 물질. 나는 뭐냐면 나트륨하고 산소가 만나는데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니까 이온결합 물질이고, 산소는 전자 2개 얻어서 2가 음이온이 됩니다. 즉 나트륨은 1가 양이온, 산소는 2가 음이온이 되니까 얘네들이 만나서 화학식을 이룬다면 Na2O가 돼야 되겠지. 왜? 중성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걸 가지고 옆에 표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결합의 종류, 간은 공유결합, 나는 이온결합이고요. 화학식은 A2B, H2O니까 나는 C2B, 그죠? 상태는, 간은 이거 뭐예요? 물이잖아요. 상온에서 액체고요. 나는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대부분의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고체다라고 얘기했었지. 전기전도도 이거 중요하지. 간은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고체, 액체에서 다 없고요. 자, 나는 고체일 때는 없지만 액체일 때는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전기전도도는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온결합에 대한 설명인데 양이온은 금속이겠죠.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간의 어떤 인력?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을 이온결합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Na2X 화합물에서 X의 원자과 전자수를 물어보잖아. 지금 나트륨은 1가 양이온이고
나트륨은 1가 양이온이고 X는 2대1로 만나려면 2가 음이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즉 얘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몇 개 얻어야 된다. 2개를 얻어야지만 옥텟을 만족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얘는 몇 쪽? 16쪽 원소가 됩니다. 따라서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일까? 6개가 되겠습니다. 자, 원자번호 17번인 X와 원자번호 20번인 Y가 안정한 전자배치를 갖기 위해 이룬 결합의 종류 화학식을 쓰래요. 원자번호 17번이면 누구냐면 염소입니다. 염소. 그죠? 염소니까 얘는 17번 X는 염소고요. 얘는 이온이 되면 1가 음이온이 됩니다. 20번인, 그죠? 17번인 X, 그죠? 예, 이렇게 되고요. 20번인 Y라고 했는데, 이 20번인 Y는, 그죠? 20Y는 얘 누구냐면 칼슘입니다. 칼슘. 얘 2족이잖아요. 그러면은 2가 양이온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가 양이온과 1가 음이온이 만나니까,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 얘는 금속이죠. 얘는 비금속이죠. 그럼 화학결합의 종류는 뭐다? 이온 결합이 될 거고요. 이때 어떻게 만나야 돼? CaCl2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YX2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69페이지를 펴주세요. 여기 왔더니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대부분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왜? 녹는점 끊어짐이 높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는 정기능성이 없으나 액체나 수용성 정기능성이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6번 중요하구나. 자, 7번 볼게요. A, B 두 원소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다음과 같다. 지금 전자가 K 껍질의 2개. 이거 뭐냐면 그 보호의 원자 모형에 의한 전자 배치입니다. 그래서 K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다. 이 괄호치고 2라는 얘기는 K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다. L 껍질에 전자가 1개 있다. 그럼 얘는 전자가 총 몇 개야? 3개라는 얘기지? 그럼 A는 누굴까요? 원자 번호 3번에 리튬이 될 거고요. 또는 전자 껍질 2개니까 2족이고, 그치?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하나 있으니까 1족이다. 2족이 1족, 리튬. 이렇게 알 수도 있겠죠, 그죠? 자, B는 전자 껍질이 하나, 둘, 세 개, 3족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6개, 16족, 3족이 16족이다. 누굴까요? 황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16번 황입니다. 자, 얘네들이 화학 결합을 한대. 그럼 리튬은 1족이니까 1가 양이온이 되고요. 황은 16족이니까 2가 음이온이 됩니다. 그죠? 얘네들이 만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Li2S.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A2B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의 종류는 이온 결합이고, 잠깐. 결합의 종류는 이온 결합이고, 화학식은 A2B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해서 우리 지금 이온 결합 살펴봤고 개념 길라잡이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유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